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이 책은 송혜나라는 분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직접 자신이 겪고 느낀 것을 임신 주수에 따라 일기처럼 적은 책입니다. 책 속에는 산부인과 의사인 저로서는 잘 알기 어려웠던 임신부의 솔직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소제목은 임신하고서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따옴표로 표시한 부분이 책의 문장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간단한 코멘트를 제 음성으로 달아봅니다. 물론 저는 임신도 출산도 해본 적이 없고 간접적으로 옆에서 본 것뿐인데다가 임신부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니까 제 의견은 그저 참고용일 뿐입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지옥이야. 임신 기간보다는 진통과 출산 순간이 더 힘들고 출산 순간보다는 육아 기간이 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신 기간은 9개월 반으로 기간은 길고 이런저런 일로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진통과 출산에 비하여 고통이 심한 순간은 그리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24시간 이상 진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빠르면 수시간 내로도 진통과 출산난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육아는 임신 기간보다 기간도 길고 힘든 강도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뱃속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개별적인 생명체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간 힘들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육아 기간은 지옥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이 있는 지옥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복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입덧이 아기가 건강하다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힘들어도 좀 참아야지. 입덧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표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산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아기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또한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은 경증의 입덧일 경우이고 탈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장기간의 입덧,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 식도 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토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액 주사를 이용한 영양 공급 혹은 입덧 완화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 입덧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입덧은 임신 초기의 오심, 구토 증상을 의미하며 임신 중기 이후의 입덧 증상은 생리적인 입덧이라기보다 위장의 염증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리적인 것이든 병적인 것이든 임신 중기 이후의 오심, 구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부가 커피 마셔도 돼? 초콜릿 먹어도 돼? 그것도 먹어? 우리나라는 태교의 영향으로 임신 중에는 금기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음식이 그렇습니다. 커피나 초콜릿도 과량이 문제일 뿐이지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날것의 음식은 기생충 문제도 있고 상한 것을 먹을 염려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생선이나 회 등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마르면 아기가 안 건강해. 억지로라도 먹어. 토하더라도 먹어. 임신 중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임신부의 영양이 나쁘면 태아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할 경우 토해가면서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게 되면 오히려 입덧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토하는 경우 역류한 위산으로 인해 식도의 손상 위험도 생기고 토하는 경우 흡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영양적으로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엄마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맞는 말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은 적지 않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과 태아를 돌보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별일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도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심하게 겪는 입덧도 어떤 이는 아무 증상이 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을 건네고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임신하지 않은 주변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제 슬슬 둘째도 계획해야겠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분만실에서 혹은 회복을 위해 올라온 입원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원하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임신부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부부가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출산 후 대략 1년간의 수유기간 동안에는 배란이 억제되어서 임신하려고 해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아기를 낳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이란 것은 해야 할 말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말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TPO를 따져서 잘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TPO는 Time, Place, Occasion의 약자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임신, 출산, 육아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야?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겠네. 성비가 맞아야지. 요즘은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거에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나 아들이나 다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존재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별은 중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설사 다음에 아들을 꼭 낳는 것을 혹은 딸을 낳는 것을 바라더라도 바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별입니다. 아들만 있거나 딸만 있을 때 다음에는 다른 성별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괜히 입에 올려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임신부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기가 뱃속에서 다 듣는데 좋은 말만 해야지. 역시 태교의 영향인데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나쁜 소리는 듣지 말자는 취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아보다 임신부가 우선입니다. 태아도 중요하지만 임신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서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아는 임신부의 말이나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배에 직접 대고 말하기 전에는 양수라는 물로 보호된 태아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임신부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보다는 임신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게 임신부가 지하철을 왜 타? 남들도 눈치 볼 뿐더러 육아하려면 어차피 운전해야 돼.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임신 중에는 초기에는 입덧으로, 중기에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기는 아니지만 직접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말기에는 배가 불러서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는 것은 조산통의 위험마저 높이게 됩니다. 접촉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전벨트에 의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직접 운전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더 낫습니다.
물론 지하철에서 장시간 서서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지금은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몇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임신부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해도 되는 말, 하면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가려서 하는 것이 임신부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임신, 출산 기간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렸습니다.